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사용하게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우니까 반드시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구글 사이트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다양한 구글 도구를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글 도구들과 함께 유기적인 사이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문서를 사이트에 띄운다거나 혹은 설문지를 사이트에 띄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거나 교과목별 홈페이지를 또 개설해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나 건의사항 혹은 수업 자료들을 게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사이트 도구를 만들러 가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글 도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 화면에서 로그인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이라는 부분에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실습해 볼 구글 사이트 도구도 이쪽에 제 계정에선 위치하고 있는데, 혹 선생님들께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위쪽에서, 즉 자주 빨리 보이게 쓰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트 도구가 원래 저기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주 쓰고 있어서 위쪽으로 당겨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트 도구를 누르시면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고, 하는 기록들, 선생님들께서 편집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위에 템플릿 갤러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편리하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 내용 없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목 없는 사이트라는 내용으로 사이트 도구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템플릿을 활용해 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기초 영상인 만큼 간단하게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부분을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제목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저는 녹화용 강의 사이트,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네, 이 맨 위쪽에 나오는 제목하고 여기에 나오는 제목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이 사이트 도구, 즉 이 파일의 제목인 것이고, 실제 사이트의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이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민 베이커리라는 제목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 사이트의 제목이 창민 베이커리로 설정된과 동시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창민 베이커리라고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처럼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로고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로고를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 로고를 만드셔도 좋고, 혹시 로고를 아직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로고가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템플릿을 이용해 제작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이 파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그만 아이콘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 창문 같은 친구,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교육청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콘들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만난 그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죠. 이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잡는 창민 베이커리.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하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면 글자 색깔이나 글자 속성 값들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베이커리라는 부분의 색상을 갈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빨강에 가까운 갈색인데요.
너무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원하시는 타이틀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뒤에 배경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 배경을 우리는 머리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글 유형에서 지금은 제가 배너 상태인데 제목만 이렇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좀 홍보할 이미지가 있다 그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림 전체를 이렇게 다 표지처럼 그림 전체가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지여서 좀 작은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림을 넣느냐에 따라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배너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하시고 뒤에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택할 때는 바로 즉시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미리 확인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구글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배경 한번 이용해 보도록, 베이커리니까 요거 하면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깔끔하게, 그리고 지금 보면 글자가 좀 튀어 보이게 구글 사이트 도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독성 조정이라는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졌겠죠. 우리 가장 메인 페이지를 좀 꾸며봐야 될 텐데요. 꾸미는 것들은 이 삽입이라는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삽입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이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구글의 수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사이트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지금 보면 유튜브부터 차트까지는 구글에 저희가 흔히 사용했던 도구들이죠. 위쪽에 있는 이 도구들을 먼저 넣기 전에 위에 있는 레이아웃을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와 글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당겨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드라이브에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 파일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지금 자리 표시자라고 해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녀석인 건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넣거나 혹은 일정을 담은 캘린더, 지도도 넣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서 신정중학교라고 예를 들어 검색을 해보고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대로 된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사진 하나만 넣어 볼게요. 삽입이라고 하고, 학생과 함께 만드는 베이커리, 이렇게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 학생이 직접 만들고 학생이 판매하는 창민 베이커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는 제목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역시도 저기 머리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속성 값들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요소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좀 더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여기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버튼을 추가하겠다 하면 버튼을 눌러서 어떤 버튼을 추가할 건지, 예를 들면서 구매하기라는 버튼을 넣겠다. 그리고 구매할 링크는 예를 들어 뭐 네이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www.naver.com 이라고 간단하게 저는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넣으시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의 모양도 총 3가지인데요. 윤곽선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텍스트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만 보이면 이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윤곽선 있음이라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밑에는 저희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울산광역시라고 하시고, 그럼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울산광역시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선택 누르시면 바로 유튜브 영상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영상이기 때문에 우측에는 뭐 지도도 한번 넣어 볼까요? 울산광역시의 지도를 찾기 위해서 간단하게 울산광역시청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택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보면 오른쪽에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잡아다가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건 지금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페이지끼리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두 번째 이미지 캐러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캐러셀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이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는 좌우로 넘겨가면서 만들면 칸도 절약할 수 있고 뭔가 조금 예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캐러셀 기능을 이용하는데 이미지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구글 이미지에서 울산이라고 쳐보고 저는 뭐 이렇게 한 5가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가 바로 즉시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울산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왜 안 움직여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편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간단하게 저희 이제 사이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라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눌러주시면 실제로 컴퓨터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넣은 이미지 캐러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휴대폰에서 볼 때, 태블릿에서 볼 때인데요. 휴대폰에서 보통 많이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막 글자가 잘려나가는 현상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학생들도 손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선생님 업무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페이지를 여러 개 더 한번 추가해보고 실제로 나만의 홈페이지를 론칭해서 그 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한다거나 혹은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